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지난주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 여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부시장과 시의원들이 사과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건데요. 이 같은 갈등이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자료와 허위 답변 등의 이유로 파행을 거듭했던 광주시의회가 이른 아침부터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의회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겠다며 전의를 다졌고, 곧바로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문화경제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고강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강수훈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한 고강환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행정사무감사 중단의 책임을 놓고 시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 부시장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건 맞지만 감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며 사과를 거부한 겁니다. 고의가 아니고 잘못 답변을 했으면 그걸 허위 답변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왜 그 답변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서. 고 부시장의 발언에 시의원들도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나는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오신 건지, 아니면 이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 불 지르려고 오는 건지. 광주시 의원들은 부시장의 발언이 광주시가 시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유감을 나타내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증이나 허위 자료 제출이 밝혀지면 해당 부서장에게 과태료를 물도록 강기정 시장에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진 않고 그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시니까 좀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격이라.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내년도 7조 6천억 규모의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가량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와 광주시 간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인구 유출이 3분기에 지속되고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심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광주 지역의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1,661명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순유출 인구가 827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49.8%를 차지했고, 30대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이 77%로 높아졌습니다. 또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10세 미만과 70대 이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지만 정작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폭락하는 쌀값에 이어 잦은 비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농작물마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300제곱미터 농경지가 황량합니다. 한창 밭을 갈고 양파 모종을 심는 시기지만 트랙터는 멈춰 있습니다. 가을까지 이어진 역대급 폭우에 땅이 젖어 농사를 시작도 못한 겁니다. 자라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병에 더 취약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안 되면 이 땅은 좀 포기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원활한 배수를 위해 물길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잦은 가을비에 물이 아직도 고여 있습니다. 지난 9월 씨를 뿌린 인근 밭에서도 25도를 넘는 가을 날씨에 양파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 평균 기온은 26.4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지난달 비가 온 날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벼멸구 피해까지 확산하면서 쌀 수확량이 20%가량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농업인의 날 천막을 치고 농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일상화된 기후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에 기후재난 지원금을 마련하고 농어민 수당도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전남도는 피해 복구비 일부와 농업재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기후재난 지원금은 근거 규정 마련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 대책 지원 사업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거의 한 1,500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3만 8천여 곳, 피해 면적은 3만 6천여 헥타르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요즘 코인 상승세로 투자에 관심 생긴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를 악용해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만 10,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4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김영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봤을 고수익 보장에 따른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에 속아 넘어간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광주와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코인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노인들이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코인 채굴과 해카지노 등에 투자하면 400%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꼬드겼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부에겐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다른 투자자의 돈을 끌어다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피해자로 12,000명,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한 광주경찰청은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11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중 총책인 60대 남성 양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득한 27억 원을 몰수 추징 보존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전화와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노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시험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저마다 긴장감 속에 마무리 정리에 한창일 텐데요. 긴장감을 이기고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능 당일까지 몸과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평소 정리해뒀던 오답 노트를 꺼내보거나 EBS 교재와 연계된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등 학생들이 마무리 정리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 당일까지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는 지난주부터 일과표를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도 잠을 조금씩 늘려나가거나 생리현상 조절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평소보다는 잠자는 시간이 좀 더 늘려가지고. 저한테 중요한 게 이제 아침에 깨어있는 거랑 이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거라서 이제 생리현상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먹을 거 좀 줄여가면서 조절하고 있고. 다행히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부담은 덜겠지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는 여전히 건강관리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는 수요일 수험표가 배부되고 시험 장소가 공개되면 긴장도도 부쩍 높아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험표를 받고 해당 학교에 가서 확인한 뒤에 오면 긴장도가 올라가니까 저녁에는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먹고 평상시대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간단히 아침을 먹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시험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는 소지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해마다 6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수험 시간이 종료된 뒤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전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점심시간 교수들이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호남에서는 전남대에 이어 국립 목포대의 교수와 연구진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여러 개혁 법안과 특검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는 반민주주의를 자행하고 있다. 국립 목포대 교수진들이 시국 선언에 나선 건 지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8년 만. 교수들은 현 정권이 국민 생명의 가치와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을 비롯해가지고 최혜병 모두 다 젊은 학생들이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젊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 없는 사과와 책임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는 국민들을 향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로지 자기 변명, 자기 부인을 위한 변명. 이번 시국 선언에는 국립 목포대 교수와 연구진 등 83명이 동참했습니다. 정권을 향한 진실 규명과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의 시국 선언은 지난달 말 가천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등 영남, 전남대와 목포대 등 호남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일 때문에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비싼 겨울옷을 장만해 입기는 큰 부담인데요. 이 같은 어려움에 공감한 주민들이 장롱 속 잠들어 있던 겨울옷을 꺼내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상점으로 변한 체육관 안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저마다 손에 든 봉투 안에는 발빠르게 찾아낸 질 좋은 겨울옷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장롱 속 잠들어 있던 옷들이 새 주인을 찾는 행사인데 고객은 모두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점점 좋아졌어요. 근데 밖에 일하니까 작업복에 비교해서 대부분 따뜻한 나라에서 온 이들은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부담에 한겨울 야외 작업마저 얇은 옷을 껴입고 견디기 일쑤.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해들은 이웃들이 무료 나눔에 나선 겁니다. 이곳에서 방금 골라 입은 겨울옷입니다. 이렇게 지난 17일간의 기부를 통해 이곳에는 7,000벌이 넘는 옷이 모였습니다. 모처럼 든든한 겨울나기를 앞둔 이주민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행사는 의미가 또 있고 외국인들은 와서 관심 많이 받고 좀 행복해요. 이렇게 특별하게 해줬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이제 부드럽게 또 일을 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입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찾으면서 준비한 물량은 2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노동환경 개선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도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나 모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지난달 기준 등록 외국인은 전남에만 5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어촌과 조선업종 등에서 일하며 단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나눔 행사를 마련한 전라남도는 추가 기부 물량을 모아 전남 동부권에서도 나눔 행사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